지난 시간에 그 힉스 메커니즘을 아벨리안 힉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지난 시간에 두었던 얘기는 어떤 거였느냐면은 이 파이가 이제 어떤 이 포텐셜이 이게 뭡니까? 이 뮤 스퀘어드가 만약에 포지티브라고 그러면 이게 포텐셜이 이게 마이너스 포텐셜인데 포텐셜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시메트리가 있고 만약에 이제 vacuum expectation value의 V가 여기서 로는 뭐냐 하면은 임의의 길이까지 이게 이제 로고 여기가 이제 vacuum이 V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로가 V 플러스 나머지의 로를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뭐라고 그랬나? V 플러스 이터라고 그랬나? 그래서 이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터는 V를 G로 해서 이제 세틀 다운 될 것이고 그거는 이제 매시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될 거고요. 요거는 나머지 이제 그 시타 방향이 원래는 뭐입니까? 이게 골드스톤 보존의 디렉션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를 했던 건 뭐였느냐 하면은 만약에 로가 어떤 논제로 vacuum expectation value를 가지면은 로 스퀘어드 이게 뭐냐면 v 스퀘어드 플러스 something else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 v 스퀘어드 텀이 논제로가 되면은 바로 이 텀하고 요 텀하고 바로 합작을 해서 뭐를 주는 거냐면은 게이지 필드에 이제 게이지 필드는 이제 매시브해진다. 그걸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다고. 그래서 게이지 필드가 V 스퀘어드에 비례하는 매스를 갖는다 이거예요. 응? 논리전개에서 시메트리 브레이킹 됐다는 게 뭐 때문에 시메트리 브레이킹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 질문은 뭐지? 그러니까 백큐음이 만약에 여기라고 그래봐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강조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파이의 vacuum expectation value가 이게 논제로가 되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V라고 그래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더 이상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사라져. 이 백큐음은 이런 백큐음은. 그러니까 백큐음을 세팅하는 순간 시메트리가 브레이크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선택하는 순간. Right. 근데 이제 백큐음이 이제 이런 데 있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이런 데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왜냐하면 제로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되면은 파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 백큐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테이셔널 어떤 그 페이저 트랜스포메이션 시메트리가 있는 어떤 그런 백큐음이라고. Right?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 여기서 백큐음은 이걸 갖다가 로테이션을 시키면은 이게 이 점은 움직이잖아. Right? 여기서는 돌려봤자 이 점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잖아. 여기서는 돌리면은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메트릭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졌다. 왜 자발적으로 깨졌느냐면 라그랑지아는 스틸 있는 시메트리니까 백큐음만 이제 이상한 백큐음이야. 오케이?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게이지 필드가 없었으면은 그게 이제 전부 스토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그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드는 어떻게 돼요? 매슬레스한 모드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골드스톤 보존으로 아이덴티파이를 시키고 끝. 그렇지? 근데 지금 오늘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냐 하면은 게이지 필드가 이렇게 커플되어 있을 경우에는 스토리가 조금 복잡하다는 거야. 즉 일단은 뭐냐면 게이지 필드가 매스를 가진다. 첫째.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 오늘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골스톤 보존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Fate of 골스톤 보존. 보존 in the presence of 뭐예요? 게이지 필드. 로컬 유한. 로컬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게이지 시메트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유한이라고 그러면 이 파이가 뭐예요? 이 파이가 E to D에서 I 람다 파이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인베리언스가 있는 것을 글로벌 유한이라고 그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게이지 필드가 있어가지고 A가 A 플러스 이게 뭐냐? DA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이러한 어떤 미니멀 커플링이 있어서 저 두 가지가 컴바인 되어 가지고서 전체가 저런 시메트리에 대해서 인베리언스가 있는 시스템을 로컬 유한이라고 그런다고. 즉 엘렉트로마그네티즘이 이제 아주 스탠다드한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하고 A의 어떤 이걸 자세하게 보면은 마치 뭐냐면은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사실은 어떤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인데, 이놈이 사실은 이게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컨비네이션이에요. 이놈이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컨비네이션인데, 이거를 보면은 이거를 A 뮤 마이너스 2라는 게 조금 귀찮지만, 그러니까 1 over 2의 D 뮤 시타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B 뮤라고 그러면은 B 뮤라고 하는 게이지 필드의 F 뮤냐, 그러니까 D 뮤, 그러니까 F over B는 D 뮤 B 뮤 D 뮤 마이너스 D 뮤 B 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A하고 똑같은 거예요. A의 필드 스트렝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다 뉴 해봐도 뉴 해도 컴퓨터 하니까. 그래서 이 전체는 뭐라고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를 뭐냐면은 이건 필드 스트렝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그냥 이거를 마이너스 4분의 1의 FB의 스퀘어드 플러스 로 스퀘어드, 이건 뭐지? E 스퀘어드 B뮤 스퀘어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리고 로가 vacuum expectation value를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B는 이제 매시브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야.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쓰고 나니까 플러스 D로 스퀘어드 빼기 뭐 덧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니까 시타는 사라졌어 지금. 그러고 보니까 시타는 사라지고 대신에 어떻게 된 거예요? B가 매시브하게 된 거지. B가 매시브하게, 우리 보면 보통 이제 게이지 뭐냐면 인베리언스가 있어서 이제 매슬레스 게이지 필드의 경우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원래는 두 개밖에 없어요. 포톤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근데 포논 같은 것은 배웠나?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같은 거. 포논 같은 것은, 그러니까 매시브 벡터 필드는 매슬레스는 두 개인데 매시브한 거는 세 개라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걸 갖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게이지 필드가 뭐예요? 골드스톤 보존을 먹고 매시브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매슬레스 모드가 한 개 사라지고 대신에 뭐예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한 개가 늘어난 거예요. 매시브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매시브 그 게이지 필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고, 거꾸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시타가 변하는 방향이 뭐냐면 데리버티브에 비례를 하는 거 아니야?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것은 모멘텀 방향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결국 A 필드의 롱디튜드널한 방향이라고. 롱디튜드널한 것은 뭐냐면은 뭐예요? 모멘텀 가는 방향인 롱디튜디널 방향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게이지 필드의 뭐냐면 이 오르빗 방향,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방향이기도 하다고 그게. 어쨌든 그러면은 이 시타가 A의 롱디튜디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갖다가 먹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어떻게 보면. 시타를 살려두고 싶으면은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A는 뭐냐면은 그 트랜스버스 디그리 오브 프리덤 두 개 남아 있는 거고, 롱디튜디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이놈하고 썸하고 이제 뭐 해가지고서 그 이놈이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A는 두 개 그대로고 시타 살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픽처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게이지만 하나 더 갖고 있다는 응? 게이지 프리덤 하나 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 지금 게이지 그러니까 시타를 잊어버리고 그냥 A가 첫 번째 픽처는 뭐야? 시타는 갔어. A는 뭐야? 매시브 게이지 필드야. 그렇게 하면 하나를 잃고 시타를 잃고 매시브한 어떤 게이지 필드가 있으니까 세 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갖고, 따라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픽처. 두 번째 픽처는 뭐냐 하면은 그냥 시타가 A의 뭐라 그럴까? 적당한 게이지를 잡아가지고 이 시타가 A의 롱디튜디널 모드를 이제 흡수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나머지는 뭐냐면 트랜스버스 모드만 A는 살아있다. 그리고 뭐 원래의 스토리라고. 사실은 그게 원래의 스토리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게이지 그래서 골드스톤 보존 is eaten up by 뭐야? 게이지 필드. 내가 뭐 특별히 여기서 이제 장황하게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왜냐하면 나는 이제 여기서 스탠다드 모델에 대한 풀 피처를 내가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성립을 해요. 모든 골드스톤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게이지 필드하고 커플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부 사라져요. 게이지 필드한테 다 먹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게이지 필드가 G라는 어떤 시메트리를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베큐머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H라는 부분 그룹으로 이제 이래서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SO3가 있었는데 이게 SO2로 바뀌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파이가 뭐냐면은 트리플렛으로 잡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right? 트리플렛으로 잡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게이지 필드를 갖다가 SO3 논아벨리안 게이지 시메트리로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파일을 갖다가 00 예를 들어서 V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SO3가 SO2로 바뀌는 거죠. 옛날 스토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게이지 필드는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게이지 필드가 A 뮤에 1, 2, 3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게이지 필드가 1, 2, 3가 있는데 이 경우에 요 놈은 그대로 있고 1, 2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게 매스를 가지거든. 이걸 갖다가 한번 책을 따라서 숙제로 한번 해보던지. Becomes a very simple exercise. Massive. 그게 영영 부인의 백큐 세팅한 거예요? 영영 부인의 백큐 세팅한 거예요? 백큐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건 지금 백큐이 그러니까 V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phi 스퀘어드 빼기 V 스퀘어드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곱하기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되면은 브로큰 게이지 그룹이 뭐냐면 브로큰 시메트리 몇 개가 있느냐면 2개가 있다고. 2개. 오케이. 브로큰 시메트리가 2개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골드스톤 보존이 생겼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 골드스톤 보존이 사라지면서 이 사라진 개수만큼 게이지 필드가 몇 개? 다 이제 매시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이 그러니까 골드스톤 보존을 이제 잡아먹으면은 그러면 얘는 이제 매스를 얻는다. 이렇게 썸머리를 해요. 그래서 number of massive 게이지 보존은 equal 뭐예요? number of 이게 뭐야? 매스 그 뭐라 골드스톤 보존. 골드스톤 보존이고 보존 혹은 사실은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로컬 게이지 시어리에서는 골드스톤 보존이 이렇게 잡아먹히니까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보존 이것은 뭐냐면 number of broken generator. number of broken generator. 그래서 이 경우는 2개인 거예요. 이게 2개고, 2개고, 이게 2개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골드스톤 보존이었는데 요게 그게 뭐냐 하면은 A 뮤를 B 뮤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서 이거는 이 안에 이제 이거의 어떤 특별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한 어떤 형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닌데. 왜냐면 이거는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어떤 컨비네이션이거든. 하여튼 이걸 갖다가 새로운 비뮤로 이제 그 치환하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 텀이 새로운 비뮤의 필드 스트렝스와 같고 등등 이제 같은 이유로 해서 이걸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나이스하게 이제 썸머라이즈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골드스톤 보존이 이제 살아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매스레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이제 있으면은 반드시 발견돼야 되거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렇잖아. 왜냐하면 가벼운 파티클들이기 때문에 파티클 스펙트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게 실험실에서 발견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살아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야. 왜 라이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실험실에서 발견이 안 됐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뭐냐면은 왜 힘이 숏 레인지냐, 다시 말해서 왜 게이지 보존이 매스를 갖느냐, 그 문제를 동시에 이제 해결하는 아주 그레이트 아이디어. 그래서 이걸 비록 내가 유한 시어리의 컨텍스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노나벨리안 게이지
COLS에서도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슈퍼 컨덕티비티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픽처이기도 해요. 슈퍼 컨덕티비티. 슈퍼 컨덕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페르미시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페르미 C 주위에서의 이제 플럭추에이션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뭐 스핀 업, 스핀 다운이고 그러니까 모멘텀의 디렉션이 정반대. 이런 안티포달 포인트에 있는 두 개의 페로미온들이 이 컨비네이션을 이루어가지고, 그러니까 푸사이 스핀 업, 푸사이 스핀 다운 이런 것들이 이제 컨바인을 해서 어떤 컴플렉스 보존을 갖다가 이룰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어떤 그 시스템에 인스테빌리티를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보통의 어떤 페르미 서피스가 있는, 그러니까 페르미 서피스에서의 어떤 그 플럭추에이션이 보통의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페르미 리퀴드의 어떤 픽처인데, 그게 보통의 어떤 메탈의 픽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이놈하고 이놈하고가 어떤 그 어트랙티브한 인터랙션이 있으면, 그게 뭐든 간에 좋다는 거야. 레티스 바이브레이션도 좋고 뭐 혹은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페르미온의 이건 뭐냐면 사이가 아니고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드시 차지드 된 필드야. 이러한 차지드 된 필드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새로운 하나의 어떤 보존 필드를 갖다가 이제 컴바인해서 만들 어트랙티브 포스에 의해서 보존 필드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이 보존 필드는 컨덴세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보제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어떤 슈퍼 컨덕티비티가 생깁니다. 그 슈퍼 컨덕티비티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특징이 이게 뭐냐? 가장 큰 특징이 뭐지? 슈퍼 컨덕티비티의 특징이 이게 마이스너 이펙트라는 거 들어봤는지 몰라. 그건 뭐냐면 여기에 그런 거 많이 봤지. 여기에 슈퍼컨덕터가 있어.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그 물질은, 그러니까 메탈은 여기다가 액체 헬륨 갖다 부으면 그 메탈이 뭘로 되느냐면 슈퍼컨덕터가 돼. 그러면 여기에 이 자석을 갖다 놓으면은 이 자석이 요 위에서 방방 뜨고 못 내려가요. 저 1학년 책에서 많이 봤지.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놈이 가지고 있는 게 자석인데, NS가 자석인데, 이 자석이 가지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를 완벽하게 상쇄시키는 만큼의 여기에 반자성이 나타나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 누르면은 얘가 뭐를 만들어요? 에디 커런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거 시켜. 못 들어오게. 이걸 캔슬 시켜. 마그네틱 필드가 얘가 B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도록 이제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 반대 방향 커런트를 갖다 이쪽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으로 생기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캔슬이 되게. B 토탈 인이 제로가 되게 그렇게 이걸 갖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컴플리트한 다이아마그네티즘. 컴플리트 마그네티즘. 완전한 반자성의 성질을 이제 슈퍼컨덕터가 보이는데,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그래요.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슈퍼컨덕터라는 말은 왜 붙었느냐 하면은 이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이름은 왜 붙었느냐 하면 여기에 전류가 한번 흐르면은 이 전류는 그냥 영원히 흘러요. 그러니까 레지스티비티가 그냥 제로야. 레지스티비티가 제로. 왜 레지스티비티가 없느냐 하면은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보통의 어떤 그 메탈이라고 하는 거는 페르미 서피스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어떤 컨덕션 밴드 가운데에 이 밴드 가운데에 이제 페르미 서피스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서 뭐 아무거나 충격이 오면 그 오는 만큼 작게 차면 작게, 많이 차면 많이 그냥 이렇게 엑스테이션을 만든다고. right? 근데 이제 슈퍼컨덕터가 되면은 이게 이제 베큐움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베큐움이 내려가 뭐 이만큼 베큐움이 이렇게 내려가. 그래가지고서 베큐움이 내려가가지고서 이만큼의 뭐예요? 이게 어떤 갭이 생겨. 갭이 생겨가지고서 웬만큼 많이 차주지 않으면 엑스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엑스테이션이 안 되니까 뭐 레지스티비티도 없는 거지. 이게 이제 오케이. 그래서 전류가 흐르다가 어떤 그 뭐예요? 이게 전류가 흐르다가 그건 뭐냐? 이게 뭔가 이제 뭐 에너지를 뺏기거나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차도 얘는 끄떡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거지. 웬만큼 차가지고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슈퍼 커런트가 흐른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은 이걸 저런 일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타를 살려두는 게 훨씬 설명하기가 훨씬 더 나아요. 분명히 저기 많이 이제 저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저 남부 골드스톤 보조는 내가 그 얘기를 슈퍼플루이드를 내가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만약에 A가 없었으면은 이 시타라고 하는 어떤 그 메슬레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뭐를 만드는 거냐 하면은 슈퍼 커런트를 만들어내요. 슈퍼 커런트 그러니까 슈퍼 플루이디티를 만들어낸다고. 다시 말해서 사운드 웨이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베이직 엑스테이션은 메슬레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오메가의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모멘텀 사이의 디스퍼전 릴레이션이 그냥 리니어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논레드 매시브한 파티클이라고 그러면은 E는 어떻게 됩니까? P 제곱이죠, 그렇죠? 2n분의 P 제곱이니까, right? 근데 E가 P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슈퍼플루이디티를 만들어내요. 슈퍼플루이디티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어떤 좀 이게 왜 생기느냐 하는 것도 사실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이제 슈퍼컨덕터를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슈퍼플루이드를 이야기하니까 좀 내가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우선 마일슨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내가 포톤이 매시브하게 되는 것이 마일슨 이펙트하고 관계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매시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미디엄이나 그 베큐um 내에서 어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매시브하면은 뭐냐면은 어떤 살짝 이걸 내가 쳤을 때의 그 친 그 효과가 멀리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엑스테이션의 효과가 e to the minus mx로 해서 빨리빨리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이게 매시브한 필드의
프로포게이트는 이렇게 생겼고 매스레스 하는 것들은 어떤 파워로 이제 떨어진다고. 그래서 매시브 하면은 멀리 못 가고 쫙 떨어지고 매스레스 하면은 이게 쫙 멀리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마일스너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도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 포톤이 슈퍼컨덕터 내에서 요 안에서는 포톤이 매스를 갖는단 말이에요. 포톤이 매스를 갖는다. 포톤이 매스를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마그네틱 필드가 멀리 못 가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슈퍼컨덕터야. 그러면 여기서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왔어. 혹은 웨이브든지 혹은 마그네틱 필드가 왔어. 그런데 여기서는 매스레스 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온다고 이제 생각하면은 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내부에서는 매시브하기 때문에 어떤 페니트레이션 뎁스 이상은 프로포게이션을 못 한다고. 오케이? 그게 일종 슈퍼컨덕터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마그네틱 필드가 커지면은 얘가 못 견디고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해도 쉽게 항복을 안 하고 얘를 받아들여요. 일단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이런 보텍스라는 어떤 작은 스트럭처 내에서만 마그네틱 필드를 허용을 하고 나머지에서는 또 금지를 시켜. 오케이? 그래서 이 슈퍼컨덕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성질들, 그게 이제 결국은 마그네틱 필드를 갖다가 익스클루드하는 그런 성질인데, 그 얼마만큼 이제 얘를 갖다가 익스클루드하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주어진 매스만큼. 그래서 람다가 뭐에 비례를 할 거냐? 1 오브 매스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보텍스 사이즈를 가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그 모든 얘기가 어떻게 현상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런던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설명함으로써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현상론이라고 하는 것을 런던이 J라고 하는 것이, 커런트가 슈퍼컨덕티비티 내에서 커런트라고 하는 것이 A에 어떤 비례합니다. 어떤 상수 곱하기 벡터 필드. 벡터 필드에 비례하는 놈으로서 비례하는 어떤 커런트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힉스 앤더슨 메커니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B 필드의 어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보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런던 이퀘이션을 갖다가 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런던 이퀘이션. 그러니까 런던 이퀘이션하고 저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선 런던 이퀘이션이 있으면 포톤이 매시브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먼저 보여줄게요. 거꾸로인데, 우리는 이미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포톤이 매시브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럼으로써 마일스너 이펙트를 다 설명을 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런던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슈퍼컨덕터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 런던 이퀘이션이 이런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런던 이퀘이션이라, 만약에 런던 이퀘이션이 있으면 우리 1학년 피직스로 가보죠. 1학년 피직스로 가면은
마그네틱 필드는 뭘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냐면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이게 소스가 J야. 뭐 뮤제로 같은 건 다 생략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J가 A에 비례한다. 그래. 그러면은 B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B는 뭐냐면은 클 오버 A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이게 먼저의 마이너스 예 A equal CA가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쿨럼 게이지 같은 것을 잡아버리면 이건 그냥 없어지는 놈이고 내가 뭐 한 줄 알죠? 여기다가 이걸 갖다 집어넣은 거야. 이걸 앙페르의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앙페르의 이퀘이션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쿨럼 게이지를 잡으면 이게 이렇게 돼. 그러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C의 A가 0이어서 이 텀이 그냥 매스 텀이라고. 오케이. 지금 그 논relativistic한 상황이에요. 논relativistic한 상황이에요. 뭐 여기 그냥 그 스태틱한 논-렐러티비티 아니에요. 뭐 이거 여기서는 논-렐러티비스틱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논-렐러티비스틱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메타필드가 렐러티비스틱이냐 논-렐러티비스틱이냐 하는 말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 포톤을 이야기할 때에 뭐 논-렐러티비스틱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아니라 혹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었나? 이게 사실은 DT의 이 텀도 있잖아.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E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냐면 E는 마이너스 DTA, 파이는 뭐냐면 우리는 0으로 잡고 생각을 해서 했을 때 이게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이게 여기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 DT 스퀘어드가 되니까 사실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DT 스퀘어드가 있는 셈이지. A. 그럼 이게 정확히 이게 뭐냐면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갖다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라플라시안으로 바꿔가지고서 이게 매스텀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C가 좀 부호를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C가 네거티브였으면 좋을 것 같지, 그지? 왜냐하면은 이게 플러스 M 스퀘어드가 이게 뭐냐면은 매시브 클라인보르단 이퀘이션이니까 이게 매스가 되려고 그러면 C가 네거티브 이게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건 내가 필요할 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매스텀이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결국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런던 이퀘이션이 이야기하는 바는 곧 포톤이 매시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런던 이퀘이션 equal 뭐냐면은 massiveness of photon.
이걸 살려두면은 이제 웨이브의 경우에 얘기되는 거고, 이걸 그냥 없애면은 스태틱 필드의 경우에 얘기하는 건데, 뭐 either way. 그래서 결국은 이제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포톤이 매시브하게 된다는 거하고 런던 이퀘이션의 효과는 같은 거다. 근데 이제 금방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날릴 수 있어요. 또 물리학자들 갖다가 한동안 아마 처음에 골치 아프게 했을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서 J는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퀀티티고 A는 뭐야? 분명히 이건 게이지 디펜던트한 퀀티티 같은데 어떻게 피지컬 퀀티티가 게이지 디펜던스를 가질 수 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답은 뭐예요? 이게 슈퍼 컨덕티비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 베큐움이 뭐예요? 이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브로큰된 페이지야. 어떻게 보면 이 페이지 인베리언스가 브로큰된 거거든. 슈퍼 컨덕티비티 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페이지를 어떤 특별한 게이지를 잡고 보는 현상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그럼 왜 이제 이런 게 생기냐? 그걸 이제 저 런던 이퀘이션의 어떤 그 오리진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알고 있냐면은 이 커런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커런트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선 이런 거 알지? 감마 뮤 사이. 커런트를 페르미온 필드 같으면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걸 알고, 또 어떤 컴플렉스 보존 같으면은 이게 슈레딩거 시오리에서는 커런트가 어떻게 돼? J가 확률의 커런트를 어떻게 컨스트럭션 했냐면 2n분의 IH 바의 4 스타 2 4 마이너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이런 식으로도 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4A를 갖다가 E to D rho times E to D I 시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건 금방 계산할 수가 있는 게 이게 뭐에 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로에 관해서 데리버티브를 취하면은 여기를 하나 똑같은 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캔슬이 되는 거고, 결국 요 놈을 데리버티브를 취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I 해가지고서 그레디언트 오브 시타 n분의 그레디언트 오브 시타, 이놈이 여기에 이제 로 스퀘어드. 그러니까 이 로 스퀘어드는 뭐냐 하면은 NS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for 페르미온이 되는 거고, for 보존에 대해서는 J는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n분의 여기 NS가 되는 거죠. NS는 뭐냐 하면은 NS는 if psi를 뭘로 해석을 하는 거냐 하면은 어떤 컨덴세이션이 된 웨이브 펑션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NS는 뭐냐면 사이의 제곱이 되는 거고, 혹은 로 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물론 H바는 있는 거고. 그래서 이 J라고 하는 게 J라고 하는 것이 M분지 NS, H바는 1로 이제 둔다. 에 해당하는 거고, 이 그레디언트 오브 시타라고 하는 거에 이제 비례를 하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슈퍼 커런트야, 이게. 응? 이게 슈퍼 커런트라고. 근데 이제 이 델타 시타라고 하는 거하고 A 뮤하고는 항상 뭐라 그럴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게이지를 선택함에 따라서. 그래서 시타를 예를 들어서 어떤 게이지를 취하면은 뭐냐면 시타를 여기서는 시타로 표시를 했는데 적당히 다른 게이지를 취하면 시타 대신에 A로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전체 퀀티티는 뭐야? 게이지 인베리언트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게이지에서 보면 A는 없고 A를 0으로 잡고 시타만 있는 그런, 그러니까 B뮤를 다시 한번 해서 B뮤는 이게 게이지 인베리언트 퀀티티야. right? 그래서 B뮤는 D 시타 빼기 A인데, 오케이? 시타하고 A 자체는 게이지 인베리언트 퀀티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요걸로 표시할 수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이걸로도 표시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 B라는 값은 그게 변하면 안 돼. 그렇게 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적당한 게이지를 취하면 이것을 뭐라고 볼 수가 있느냐면 이것이 M분지 NS의 A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 2 곱하기 A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J가 거기서 2가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다. 예. J가 게이지 인베리언트를 갖고 있어서 그런 J는 피지컬한 양이니까 게이지 인베리언트 해야지. 그러니까 J는 사실은 보면은 이게 B로 이렇게 쓰면 정확한 거예요. 이거를 B로 쓰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B로 쓰면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적당한 게이지를 취해서 그거를 B가 A가 되는 시타를 갖다가 없앴을 때 A가 되는 글로 생각하면 하여튼 내가 저기 A라고 썼으니까 A라고 계속 이제 쓸 테니까. 그래서 J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아규먼트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상수 C를 갖다가 first principle로부터 계산을 쭉 하려고 그러면은 쉬운 계산이 아니에요. Anybody? 그래서 이걸 C를 갖다가 디터민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아규먼트를 받아들이면은 C가 M분지 NS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나온다고. 물론 내가 이 부호는 좀 조심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up to 부호. 근데 뭐 원래 이제 이 코र्스의 목적이 뭐 어떻게 하면 장론을 좀 휘리릭하는 어떤 방식으로 아주 그 에센스만 주스만 어떻게 따먹을 수 있냐, 마실 수 있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부호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멘션을 안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거 매스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 그렇지? 부호가 만약에 반대로 가면은 이건 그냥 오실레이터리한 어떤 필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앰플리튜드는 픽싱의 상태라고 하시죠. 잠깐만 기다려봐.
어떻게 되나? 이게 부호가. 잠깐만. 이게 e to the i kx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스퀘어드는 이거는 마이너스 k 스퀘어드가 되고, right?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사실은 부호가 좀 서툴하네. 네, 내가 여기서 너무 깊이 안 들어가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매스는 사실은 그 오실레이터리한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이게 DK라고 하는 거는 그 반대 부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 하여튼 내가 여기 부호는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쓰겠다. 그렇지만 이런 아규먼트를 통해서 n분의 ns, C가 n분의 ns고, 다시 말해서 게이지 보존의 매스가 혹은 페니트레이션 뎁스나 이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주어진다고요? m이 람다는 뭐냐? 아까 게이지 ma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스퀘어 루트 m분지 ns. 람다는 뭐야? ns분의 m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쉽게 우리가 악용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컨덕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 슈퍼컨덕터가 뭔지 알겠죠, 그렇죠? 슈퍼컨덕터가 뭐라고요? 어떤 물질 내에서 뭐라 그랬지? 포톤이 매시브하게 돼서 멀리 못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는 포톤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느냐 하면은 백큐미 뭔가 좀 이상해서, 어떤 백큐미냐면은 이 게이지 시메트리가, U1 시메트리가 스폰테니어스하게 자발적으로 이제 깨져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과, 왜 자발적으로 깨지느냐 하면은 파이가 뭐냐면 사이에 이제 업다운 컴비네이션, 어떤 컴포짓 필드가, 그러니까 차지를 가지고 있는 컴포짓 필드가 컨덴세이션을 이루기 때문에 베큐움이 페이즈 인베리언스를 갖다가 잃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은 뭘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언제 컨덴세이션을 이룰 수 있는 거냐, 혹은 언제 이런 컴포짓 필드가 스테빌리티를 가지게 되는 거냐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보존 필드가 이제 컨덴세이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멀한 메탈을 기술하는 시어리, 그걸 페르미 리퀴드 시어리라고 그러는데, 그 페르미 리퀴드 시어리가 스테빌리티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놈이 득세를 하면 다른 놈은 힘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즉 페르미 리퀴드가 깨지고 슈퍼컨덕티비티가 득세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슈퍼 플루이디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슈퍼 플루이디티에 대해서는 이제 뭘 하면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게이지 필드를 다 꺼요. 그러면은 슈퍼 플루이디티는 뭐냐면 슈퍼 플루이디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걸 다 꺼. 응? 다 끄고 이 커플링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던가, 혹은 이제 논 렐러티비스틱한 리밋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렐러티비스틱하게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플링을 굉장히 키우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컴바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커플링을 굉장히 키우면은 포텐셜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스티프하게 된다고. 커플링을 키우면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펙티블리 이것이 어떤 포텐셜이 아주 스티프해져 가지고서 결국 여기에서만 있게 되는,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돼요. 그래서 항상 람다가 인피니트로 가면은 이것은 뭐가 된다고? 컨스트레인트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파이라고 하는 것이 로 타임스 e to the i 시타였는데, 로는 뭐냐면 픽스 되는 거야. V로 픽스 되고, 그러면은 파이가 e to the i 시타면은 뭐예요? 이게 여기서 A를 끈다고 그랬으니까 D는 D로 가고, D 파이는 뭘로 되는 거냐? D 파이 스퀘어드가 뭐로 가는 거야? 이거 D 시타의 스퀘어드로 가는 거.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날아가고 컨스트레인트가 날아가고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냐면은 시타의 디스포전 릴레이션은 리니어하다고. 이게 이제 논 렐러티비스틱하게 가면은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갖다가 적분을 해. 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없었던 시타 도 스퀘어드가 튀어나와.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은 논 렐러티비스틱하게 하면은 뭐냐면은 라그랑지안이 파이 닷 파이 마이너스 뭐 2n분의 1의 파이 스퀘어드 이렇게 되는 거거든. L이. right? 이런 시어리에서는 시타도 스퀘어드가 없잖아. 이런 시어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로를 갖다 죽이면 안 되고, 로를 조금 허용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주에서의 플럭추에이션을 갖다가 로의 플럭추에이션을 인테그레이트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걔가 뭘 주는 거냐 하면은 시타도 스퀘어드를 줘.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건 뭐 뭐로 가나 옆으로 가나 뭐 뒤로 가나 서울만 가면 돼요. 어쨌든 디스포전 릴레이션이 내가 이런 말을 사실 할 필요가 없었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렐러티비스틱은 논 렐러티비스틱하건, 그지?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거 컨셉추얼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런 거 다 끄고 나면은 베큐움을 갖다가 여기다 잡고 나면 유한 시메트리가 있는데 베큐움을 갖다가 여기다 잡으면 뭐가 돼? 골드스톤 보존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리고 잡아먹는 놈도 없으니까, 잡아먹는 게이지 필드도 없으니까 그냥 메슬레스 디그리 오브 프리 남는 거야. 끝. 그러니까 괜히 뭐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제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오케이. 그래서 메슬레스 디그리 오브 프리덤. 오케이. 로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오버 시타는 이게 이그지스트 골드스톤 보존이죠. 보존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 게이지 필드면 골드스톤 보존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예요? 디스포전 릴레이션이 리니어해. 그지? 오메가 제곱은 K 제곱이니까.
그럼 이게 이제 왜 대수냐? 이제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왜 리니어 디스퍼전 릴레이션이 대수냐? 이게 좀 대수야. 대수인 게 벌써 지금 시간이 5분 남았네. 이게 이제 란다우의 이제 아규먼트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디스퍼전 릴레이션이 있으면은 density of state가 굉장히 이제 싱귤러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란다우 아규먼트가 이제 여러분도 열물리 시간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란다우 아규먼트는 뭐냐면은 이런 거야. 여기에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여기 이제 플루이드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루이드의 매스 전체를 매스를 m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이 표면하고 이 관하고의 이제 이 거칠거칠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이제 엑스테이션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엑스테이션이 이제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소실하는 거라고. 그런데 슈퍼 플루이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관하고 이 플루이드하고 마찰이 별로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관하고의 마찰 때문에 이제 H바 K라고 하는 어떤 그 모멘텀을 얘가 가지고서 엑스테이션이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 속도를 갖다가 V라고 그러면은 MV는 뭐냐 하면은 MV 프라임 플러스 H바 K라고 하는 어떤 이게 모멘텀이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이제 성립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충돌, 이게 크리에이션 전과 후를 비교를 했을 때 말이에요. 또 하나는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이 엑스테이션의 스펙트럼, 이것이 모멘텀인데 에너지는 뭔지 모르는 거지. 이게 반드시 우리가 E가 2m분지 K 스퀘어드가 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것을 EK라고 그래. 온라인? 그러면은 요 사실로부터 이걸 갖다가 소구해. V 프라임을 소구를 해가지고 2분의 1 MV 이 뭐냐 스퀘어드가 빼기 2분의 1 MV 프라임은 뭐냐면은 M분의 V 빼기 이건 뭐냐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걸 갖다가 2m분의 p 스퀘어드로 바꿔가 2m분의 v 프라임은 뭐냐면 mv 빼기 h 바 k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렇겠지. 이것이 뭐냐면은 엡실론 k가 돼.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앞에 놈은 이제 날아가고 어떻게 되냐? h 바 k 도트 v 그러니까 이걸 p라고 바꿉시다. 이걸 p라고 합시다. 이걸 p 도 v equal 마이너스 2m분의 hk의 제곱이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플루이드의 매스고, 이놈은 뭐냐면 엑스테이션 한 개의 어떤 그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엡실론 k와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시해. 이건 뭐 그냥 이거는 1조분의 1도 안 되니까 이건 그냥 무시해.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p.v가 ek라는 어떤 ep가 되는 거죠. k는 p니까.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양변의 이제 크기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보다 작으냐 하면은 P와 V의 절대값을 그냥 곱한 것보다는 항상 작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 V는 뭐냐면은 이 V는 플루이드의 벨로시티예요. 그래서 어떤 엑스테이션이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V가 플루이드의 벨로시티가 뭐보다 커야 되느냐면은 P분지 EP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드디어 결론은 다 왔는데 내가 지금 뭐 설명한다고 그랬어? 리니어 디스퍼전이 왜 대수냐를 갖다가 얘기한다고 그랬어. 만약에 이게 PV가 EP인데 EP가 만약에 if EP가 이게 P 스퀘어드에 비례한다고 그래봐. 뭐 M 스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다고 그래봐. 그러면은 EP는 이렇게 되고 P라고 하는 V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어떤 것만 만족시키면 되느냐 하면은 뭐 M 스타분의 P, 2M분의 P 그렇잖아. P를 적당하게 이제 뭐 P가 작으면 V도 작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뭐 이건 엑스테이션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근데 만약에 이게 이게 just excitation 그렇지? always V가 아무리 작아도 플루이드의 벨로시티가 아무리 작아도 P가 V보다 작은 플루이드보다는 천천히 움직이는 엑스테이션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러면은 엑스테이션이 그냥 버글거리겠지. 항상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if 엡실론 P가 C 곱하기 P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V가 뭐지? P분의 이거니까 C보다 크지 않으면 V가 C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V가 C보다 주어진 어떤 여기에 이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이 C 이걸 갖다가 C1이라고 그러죠. 이 C1보다 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플루이드의 벨로시티가 어떤 상수보다 크지 않으면은 엑스테이션은 없다 그런 얘기야. So unless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V가 C1보다 그러니까 so if V가 C1보다 작으면 어떤 C1이 존재해서 C1보다 작은 속도로 플루이드가 움직이면 엑스테이션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no excitation.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리니어 디스퍼전이 대수다 이거야. alright? 리니어 엑스테이션이 대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슈퍼 컨덕티비티와 슈퍼 플루이디티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슈퍼 컨덕티비티는 뭐예요? 갭이 있어요. 갭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고 슈퍼 플루이디티는 갭이 없어. 갭이 없지만 뭐야 이게? 골드스톤 보존이 존재함으로써 뭐가 있는 거야? 리니어 디스퍼전이 존재하고 그 리니어 디스퍼전이 뭐냐면 그 슈퍼 플루이드를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슈퍼 컨덕티비티하고 슈퍼 플루이디티하고는 좀 메커니즘이 좀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도 또 이제 많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많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뭐 학부 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고체 물리를 하든 뭐 입자 물리를 하든 유용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